김동연 지사 첫 조직 개편, 민관 협치 어디 갔나,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박사님, 김동연 지사 그러면 그래도 이제 항상 소통과 협치, 이걸 강조하셨는데, 지금 뭐 입법 예고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입법 예고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8기 그 조직 개편하면서 민간 협치과를 없앴어요. 이거 평소 지원하고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 민간 협치과를 없앴다라는 표현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그 조직 개편에 대해서 민간 협치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단체들이나 도에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신설, 전담 조직 신설 관련으로 해가지고요. 경기도 국제공항 추진단이 지금 신설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이 첫째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금 경기국제공항 추진 신설단이 경기도 조직 체계를 보게 되면 지금 경기도가 뭐 1부지사, 2부지사, 3부지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부지사의 경제부지사인데 이 경제부지사를 지금 현재 염태영 시장님, 전수현 시장님께서 지금 맡고 있는데 이분이 핵심 사업이 사실은 수원시장이었을 때 수원시의 그 군공항 이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군공항 이전이 이제는 국제공항 위치로 어쨌든 좀 탈바꿈이 돼서. 근데 지금 이 수원하고 화성하고 지금 그 입장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를 경기도 사업에 이게 이제 3부지사, 경제부지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을 이제 넣으면서 다른 환경단체에서는 왜 그러면은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을 이 현재의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하고 맞지 않는데 에너지나 이런 부분하고 모든 부분이 문제가 있을 건데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라는 부분이 먼저 좀 대두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 시민 단체죠. 그래서 기후와 그 기후 위기와 경기 비상 행동 이런 단체에서는 그 조직 개편안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소통과 협치 중에서 협치가 빠졌다고 하면서 이제 경기도 행정기구 조례에 탄소 중립 추진단을 신설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기후 변화와 경기도 방향이 있는데 그거는 빠지고 생뚱맞게 지금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이라는 조직이 들어가 있냐, 이거 좀 부당하다. 그래서 걔를 빼내고 얘를 좀 넣어달라라는 게 지금 계속 이슈가 되면서 이거는 협치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방향을 이제 계속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기부지사께서 굉장히 그 부분, 지금 경기부지사는 수원시를 3선을 하시고 경기부지사로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동안 수원시장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현재 그 경기도에 가서도 그 사업을 꾸준히 또 추진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또 이분이 지금 차기 또 총선에도 출마한다라는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입니까? 지사입니까? 총선이죠, 총선. 염태영 부지사를 상당히 의심하시나요? 의심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수원시에서 굉장히 3선 횟수를 오래 하셨잖아요. 인구 120만 도시에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최대가 3선인데 다 하실 만큼 다 하셨죠. 사실 이거 수원시 특례시를 바꾸면서도 이제 수원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게 특례시 되면은 시장 연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도, 그 시민들로 봐서는 좀 합리적인 의심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의심도 해가면서 뭐 어쨌든 이 특례시 만드는데 일조를 하셨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장을 못하니 다음 차기 총장에 출마를 해서 뭐 지역구도 지금 이렇게 거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구도 좀 출마하면서 요거하고 맞물려서 좀 갖고 가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방향에서 지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이 조직은 좀 이따 여쭈려고 그러는데, 김 박사님 그걸 팍 찍어가지고 염태영 부지사와의 관련성을 좀 지적하셨어요. 박 국장님, 김동연 지사, 이분이 지난번도 여야정 협의체도 뭐 만든다 그러다가 이제 걷어차고 이번에 또 그 민간협치 부서를 없애겠다고 지금 공약했어요.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김 박사님하고는 제가 시각이 좀 완전히 다르세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전혀 다르세요? 네.
두 분 사이에 균열이 오네요. 마침내. 균일이 와야죠. 이미 왔습니까? 안 아니 됐네. 뭐 언제는 뭐 균열이 올 정도의 뭐가 있었나요? 말씀하시죠. 예. 좀 시각이 다른데 우선 이게 이제 민관협치과 이름을 이제 뭐 예를 들면 민관협치하는 과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업무가 어디 다른 데서 또 담당을 하겠죠. 네. 그러면 뭐 K라든지 이런 데 팀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뭐 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예전에도 민간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래서 그게 이제 계 단위로 예전에는 있었었고 행정계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관리했죠. 네. 그래서 지금 과 단위에 있던 걸 아마 계 단위로 옮기는지 아니면 뭐 나중에 이것을 북 단위로 뭐 존치시킬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과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민간 협치과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 협치의 개념이 싹 빠진 거냐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입법 예고를 하면 대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글쎄 과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게 됐다고 그래서 그거 그 협치의 의지가 다 없어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경기시민단체연대회가 주장하는 거는 자, 당신이 주장하는 소통과 협치 중에서 협치가 빠진 거 아니냐 하나가. 그래서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경기도의 민간협치위원회 위원들은 뭐 당연히 그게 없어지는데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집정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수기 민주주의를 실현해 확대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 역행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로는 뭐 왜냐하면 단체장의 의지를 표현하는 게 이제 조직 개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수원 화장장 문제, 수기 민주주의 문제를 다뤘죠. 그래서 시민들 200명이 이제 참여하는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앞으로 도정을 운영해 나갈 때 중요한 이슈들, 예를 들면 뭐 공공항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확대하고 얼마나 실체적으로 이것을 도민 참여의 방식을 늘려나갔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무슨 과를 뭐 하나 늘렸다 줄였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하여간 의지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어느 정도 뭐 우려되고 있는 것만 틀림없는 지금 김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수원 그거는 뭐 대공항 추진 그 조직 신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이 염태영 제3부지사죠. 이부 경제부지사 이분이 등장했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빚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에 제일 먼저 내세운 공약이 뭡니까? 공공항 이전 남부국제공항 통합입니다. 1호 공약입니다. 1호 공약.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김동연 지사가 그럼 이거를 딱 맞게 추진할 사람이 누구냐? 때마침 또 이 경제부지사로 임명했던 사람이 투척 사건으로 해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오히려 앉혀서 자기 의지를 표출하려고 그러는 건데 물론 뭐 염태영 경제부지사도 공항 이전과 관련돼서 그동안 수원시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온 사람이니까 그거 맞는데 그 사람보다는 오히려 김동연 지사의 생각이 더 굴뚝 같아서 거기에 맞는 사람 갖다 앉힌 게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 뭐 예를 들면 탄소 중립 추진단 신설을 요구하고 그러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가 지금 뭐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지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가 19.몇%라고 전국 탄소 배출에 상당 부분 제일 1위의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걸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의 목표는 총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지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총선을 거쳐서 도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아 총선을 거쳐서 도지사. 예. 두 개 다 해야 되는. 아니 뭐 안 할 수도 있죠. 뭐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의원 안 하고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군. 예. 그리고 이제 아주 도민들 속상하게 하는 뉴스가 났어요. 경기도 산하기관이 많은데 아주 그냥 복마전이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자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너무 비리가 많은 백태가 드러났는데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이 네. 이번 이제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드러났는데 일단 경기관광공사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회의비하고 업추비, 행사 운영비 이런 거를 집행을 하면서 예. 부적정했다라는 지적을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A본부 같은 경우에는 회의비를 업무 추진 비용 용도로 집행을 이제 잘못한 거죠. 그런 것들이 지적이 당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목적성 자금에 맞지 않는 자금 집행이 있어서 내부 결제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또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고 예산 부담 운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사에 A 부서, B 부서, A 팀장 막 엄청 많더라고요. 저 이렇게 내용을 찾다 보니까 이제 또 B 팀장 같은 경우에는 4,100만 원 정도에 관하는 이제 관광업체 지원 캠페인이 입장권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입장권을 쓰지 않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폐기해 버렸다. 이런 거가 또 해서 유효 기간도 만료되고 해서 폐기를 했는데 네. 이런 부분도 다 지적 사항으로 들어가 있던 거고. 예. 또 이제 경기관광공사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C본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관광 코스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 책자를 제작하는데 여기에서 편집을 하면서 출판사와의 어떤 계약 관계가 좀 돈은 경기도에서 쓰고 수익은 출판사에서 내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판매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또 수익금을 잡아놓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런 건들이 좀 다소 많았던 것 같아요. 도민들의 세금 열심히 걷어다가 그렇죠. 완전히 그냥 낭비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책자를 발행하면서도 또 이제 원고를 제공한 분들이 있을 건데 네. 이 저작권 관련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정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좀 되어 있어서 그게 이번에 행감이 좀 많이 지적이 됐던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콘텐츠 진흥원까지 네. 할까요? 경기 콘텐츠 진흥원입니다. 네, 경기 콘텐츠 진흥원은 이제 취업 규칙을 자기들이 바꿔가지고요. 연봉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관련 성과 지급, 성과금 네. 지급 이런 부분까지 좀 문제가 돼서 본인들이 스스로 내부 결제를 받아서 직원이 기간보다 빨리 승진하도록 하는 그런 승진 제도를 바꿔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의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상승하면 효과를 갖고 가기 위해서 결국은 경기도 세금이 좀 낭비되는 셀프 승진을 했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상담 프로그램 관련으로도요. 임의로 증액하고 집단 상담을 하지 않고 또 물품 구매도 하도급에 주는데 그 하도급 주는 것도 지금 형평성이 좀 어긋나고 해갖고 지금 문제가 사실 한두 개도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이제 행감을 한번 시청을 한 적이 있는데 행정감사에서 나온 거죠 이게. 네네. 행감은 행정감사. 예, 행정감사에서 나온 네. 건데 이거 말고도 또 사실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속 깊게 알고 계신 거 몇 가지만 홍보해 주세요. 네, 경기교통연수원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언론에 나오진 않았지만 네.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직원비 문책성 징계를 받았는데 성과급이 전체 다 나갔다. 아. 문책성 징계를 받았는데 성과급은 안 나가야지 정상이 아니냐. 근데 등급이 낮지만 다 나갔다. 이런 거 돼가지고 한 번 또 지적당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보도되지 않았지만 나온 사례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안타깝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그 전에 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그때는 이슈가 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대거 막 쏟아져 나왔을까? 아무래도 당의 불균형 때문에 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 말고도 또 고용 변호사 선임하는 과정이라든지 선임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은 도의 어두운 면을 많이 아시잖아요. 저 잘 모릅니다. 발급보고는 알죠 제가.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산학기관 문제 이거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해야죠? 저기 우리 박사님, 네.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업 아니면 가고 싶어하는 데가 어디죠? 공기업인가요? 요즘 공무원도 안 좋아한다는 얘기 글쎄요. 제가 사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제일 그 어느 조사를 보면 유튜버가 1위더라고요. 유튜버? 네. 네. 아마 저 우리 사회자님이 나중에 굉장한 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이가 너무 많아. 지금도 네. 모델인데 있으시죠.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공사죠, 공사. 공사를 공사. 이제 가고 싶어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 공사가. 워라벨. 그러니까 공무원만큼의 규제를 덜 받으면서 또 공무원 못지않은 어떤 이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또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데가 이제 공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모집 공고 같은 거 내면 사람들이 정말 뻘떼처럼 좀 몰려오고 이런 건데 사실은 우선은 공사에 들어가는 않는 사람들이 네. 우리가 한번 다뤘지만 대부분은 전문성보다는 다크산이 오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부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콘텐츠 진흥원은 보시자고요. 7명이 네. 규정을 어겨가지고 6개월에서 한 1년씩 승진을 빨리 했다고 그러면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이게?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여기에 맞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무적, 정치적 활동에 치중하고 내부적 성장이라든지 내부적 관리에 소홀히 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늘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또 이따가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야말로 임시직 공무원이었습니까? 네. 왔다 갈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직원들한테 직원들 저거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구조는 이런 문제들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거기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차량 일지를 좀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타먹는다든지 시간의 수당을 타먹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네. 공직사회에서 해온 관행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감사관실이 저기가 저기 좀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럼 거기 이런 거 저런 거 싹 하면 상당 부분 이렇게 이제 걸려들게 돼 있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네. 공직사회도 사실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투명해지고 네. 또 공직사회의 학력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이런 관행들 같은 것들이 남아 있다고 보고 구조적인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어떤 내부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강화 이 방침 같은 거, 강화 인물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번 거의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계속 이런 거 보면 어떤 징계가 약하거나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크게 보면 도의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닐까요?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공무원 한 분을 만났더니 글쎄요, 일부 비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김동연 지사가 의외로 이 도정에 소홀하고 차기 대권에만 좀 관심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거의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제가 도청을 현재 취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정확하게 표출할 수는 없고요. 제 의견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직 단체장들이
그 산하기관의 단체장들이 대부분 아직 내정은 상당히 되어 있지만 네. 아직 완전하게 임명되지 않은 그게 상태고, 아직도요? 예, 또 어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사청문회, 그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도의에서도 여러 가지 또 마찰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관광공사 오늘 이제 네. 문제점이 제일 많이 드러난 거기에 등기 및 등본상의 대표는 아직까지도 유동규입니다. 네. 이제 김동연 지사의 고등학교 후배가 내정이 돼서 이제 여기 가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인사청문 절차라든지 뭐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자,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뭐 그 다음에 조직 개편이 마무리가 되고 해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제 갖춰지면은 뭔가 자기가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한 이 도정 방향, 네. 도정 집행 이 과정이 좀 더 이제 밀도 있게 추진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뭐 일을 막 밀어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네, 그러니까 루틴한 또 레귤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앞으로가 이제 어떤 이게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네. 이분이 어느 정도의 결단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추진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그 쾌도남마 같은 네. 행정 능력을 갖고 있는지 네.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 첫 조직 개편 민관 협치 어디 갔나 이 주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